정부는 53에서 61%라는 범위 형태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 기자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상 53%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게 솔직한 거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상단이 60%에서 갑자기 61%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던져도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 상단의 수치가 진지한 목표로 고려됐는지 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전체적인 우리 국가 감축 목표하고 연동해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부가 기준으로 둔 2035년 배출량이 53% 감축 목표랑 동일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53%라는 선형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해석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결국 53%로 확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정부안은 두 가지였어요. 50에서 60% 감축 또는 53에서 60% 감축. 이 중에서 하한선은 53%를 선택한 거고요. 상한선은 61%로 기존 안보다 1%포인트 높인 범위 형태의 목표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총평입니다. 그 이유 짚어드릴게요. 일단 제목을 결국 53%로 확정했다고 하셨어요. 정부는 53에서 61%라는 범위 형태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 기자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상 53%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게 솔직한 거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하단을 기존의 50%가 아닌 53%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꽤 명확합니다. 이거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설명 들어보실게요. 작년 8월 달에 헌재의 이 소위 헌법 불합치 판결들이 났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미래 세대의 부담인 선형 53% 이하인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내부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 위헌 소지, 이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 기본법이 미래 세대 환경권을 이제 침해한다면서 올해 2월까지 이제 법 개정할 때 고려할 요건으로 제시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 그런데 이제 53% 감축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30 NDC, 그러니까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전제로 이제 같은 감축 폭과 속도를 그냥 반듯하게 유지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하게 될 감축치, 그래서 우리가 선형 목표라고 부르죠. 이 아래로 내려가는 목표를 잡으면 후반부에 더 가파른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한테 지우기 때문에 헌재 판결과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정부안 발표된 직후에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하단이 최소 53%는 돼야 한다 이렇게 짚은 것도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죠. 근데 상단이 60%에서 갑자기 61%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던져도 이렇게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 상단의 수치가 진지한 목표로 고려됐는지 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선형 감축 아마 청취자들께서는 이게 뭐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결국은 최 기자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2030년 5년 후죠. 그때까지 우리 정부의 애초 목표였던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전제하에 2031년부터 2050년 20년이죠. 쭉 직선으로 그어서 탄소 중립, 즉 탄소 배출과 흡수 합쳐서 넷제로로 가는 그 선형 경로, 직선인 경로로 쭉 이으면 2035년에 53% 감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직선으로 그으면은 지금 세대나 다음 세대에 공이 똑같은 책임을 지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 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30년, 5년 후에 과연 4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관건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선형 목표는 결국에 미래 세대한테 더 강한 네, 부담을 더 지우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됩니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번에요. 2035 NDC 확정하면서 또 중요한 게 같이 확정이 됐어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할 배출권 거래제 4차 할당 계획도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배출권 거래제는 전체적인 우리 국가 감축 목표하고 연동해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준으로 삼은 정부가 기준으로 둔 2035년 배출량이 53% 감축 목표랑 동일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53%라는 선형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해석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배출권 거래제 이게 기업들의 진짜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매기는 배출권 유상할당 부담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 방송에도 짚었는데 산업부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부문 95% 업종이 수출과 관련돼서 국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5년간 100% 그냥 무상할당 받기로 했고요. 공짜로 받기로 한 거예요. 나머지 5% 업종 정도만 유상할당 비중이 그냥 현행 10%에서 15%로 늘어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대신에 중요한 사실이요. 전력 부문은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그런 방향 하에서요. 현행 10%인 유상할당 비중을 5년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그 부담을 대폭 덜어줬잖아요. 대신에 그걸 전력 부문에 이제 엄청 큰 부담을 지어서 에너지 전환을 먼저 서두른다. 이런 보관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5차 할당 계획도 나중에 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전력 부문에는 아예 100% 유상 할당을 적용할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때쯤에는요. 우리가 그 NDC 달성을 위해서 전력 부문에서 할 수 있는 배출 저감은 이미 많이 짜낸 상황이에요. 그때 가면 국가 전체적으로 NDC 이제 뭐 달성하려고 점검을 할 때 산업 부문의 저감 부담을 높이는 게 그때쯤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대로면 이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금보다 대폭 늘고 뭐 발전 단가도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업 부문 유상할당 비중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이거 나중에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은 전체 흐름을 보면 산업 부분의 매는 좀 늦게 맞고 싶다. 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것이 주는 분명히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 연합은 2013년도에 전력 부문, 전환 부분은 100% 유상할당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산업 부문도 계속해서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서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전 부문에 걸친 유상할당 100%를 달성하겠다. 그래야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시행 근거가 완벽하게 마련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역 구조, 맞아요. 국제적인 무역의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국제적인 흐름도 감안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지금부터 서서히 줘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좀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거 보면 산업계 매는 좀 늦게 맞겠다. 이게 산업계가 원하는 거다. 네. 기재부나 산자부가 원하는 거다. 산업부가 뭐 이런 흐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거 감축 목표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랑 기재부 중심으로, 그러니까 힘 있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좀 산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걸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확정된 NDC 수치, 그다음에 이번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에 이런 게 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의 입장, 아무래도 환경단체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이 우리 환경단체는 그냥 원래 좀 강력한 감축 목표 제시하겠지, 뭐 경제 신경 쓰지 않겠지 하는 막 선입견을 갖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NDC 공청회 때 시민사회가 요구한 이제 단일화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65% 감축 목표를 요구했는데 이걸 보면요. 국제사회 권고랑 그 글로벌 추세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게 플랜 1.5에서 우리나라 탄소 예산의 세대 간 공정 배분을 계산해서 도출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일단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5위, GDP당 배출량 8위,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 8위에 다배출 국가입니다. 국가 역량은 이제는 모든 항목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IPCC가 권고한 전지구적 감축 목표의 평균치 이게 61.2%인데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춰줘야 될 국가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여기서 내림을 해서 이제 61%를 목표치 상단으로 제시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게 국제사법재판소 ICJ도 지금 비슷한 권고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다른 국가들이 다배출 국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61%보다 적은 수치의 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 의견과 배치된다고도 볼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1% 아까 이거 제가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은 국가 역량이 선진국이면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지금 다배출 국가잖아요. 그러면 IPCC의 이 국가 역량과 배출 기여도를 고려한 공정 배분 원칙을 적용해서 이제 산출을 하면 전 세계가 2050년 전까지 딱 5천억 톤 배출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국은 87억 4천만 톤을 배출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플랜 1.5가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플랜 1.5의 이제 계산법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탄소 예산이 87억 4천만 톤이다. 네. 그 한도 내에서만 배출하도록 국가 감축 목표를 잡아야 한다. 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2030 NDC 있잖아요.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가 우리 원래 선형 계획으로 이게 짜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예산을 좀 조기에 소진하는 걸로 나옵니다. 2030년까지 61억 4천만 톤을 배출해서 탄소 예산의 70%를 소진하게 된다. 이게 40% 감축 목표 달성한다는 걸 전제로 한 탄소 예산 소진 그 구성입니다. 그래서 선형 목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탄소 예산을 펑펑 써서 2035년에 53% 감축에 그치면요. 누적 배출량이 79억 톤에 달해서요. 2035년이 되면 이미 탄소 예산의 90%를 소진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같은 속도로 선형 감축이 계속되면 탄소 예산이 2039년이면 바닥날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 10년 남았는데 미래 세대한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거나 아니면 2050 탄소 중립 실패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 안에 우리가 진짜 획기적인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하면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6년간 그 논리에 따라서 정책을 이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9천만 톤밖에 못 줄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2030 NDC 40% 감축 목표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금 표를 띄워드리고 있지만 한국 연평균 감축률도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플랜 1.5가 계산한 탄소 예산의 세대 간 공정 배분 수치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기후투기 의원들이 내년 2월 이제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서 발의한 법안 같은 걸 좀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모두 2035년 감축 목표는 65%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플랜 1.5의 탄소 예산 이 공정 배분 수치가 타당하다고 보고 법안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1.5도 이상으로는 올리지 말자라는 그 흐름에 비춰보건대 우리가 한 65% 줄여야 한다. 2035까지. 이게 사실은 뭐 설득력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실현이 되려면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권고에 맞춰서 다 줄인다라는 전제 하에 이게 실현 가능한 거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줄이는데 우리만 줄이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엔 또 심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반면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줄이니까 1.5도 목표에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좀 갈등과 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해야 된다. 네. 같이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근데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가 늘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안 지킬게. 너희가 지켜줘. 이 갈등이 늘 있는 거여서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좀 미리미리 매도 맞고 기술 개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
시그널이 꼭 필요하다. 네, 자꾸만 맞습니다. 미루다가는 우리 예. 경쟁이 다 떨어지고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가 그런 시그널을 충분히 주고 있느냐에 맞아요.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뭐 높은 목표를 막 제시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만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한국 경제는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랑 이제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이요. 10년간 우리 돈으로 약 1,350조 원을 투입해서 소재 산업 탈탄소 전환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2035 NDC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지금 24.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40%대에 달하고요. 독일은 60%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연합 거대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장치 산업의 설비 교체 시점이 다가온다고 해요. 장치 산업은 설비를 한번 교체하면 15년, 20년 계속 쓰잖아요. 근데 지금 설비 교체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 기존 설비를 탈탄소 설비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미 녹색 산업 전환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그렇죠. 건 주지의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산업계 봐주기를 하는 사이에 한 10년쯤 지나서 이런 국가들이 경쟁국이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제조업 탈탄소에 자기들은 상당한 진전을 막 이룬 다음에 한국 기업들한테 아주 강력한 탄소 무역 장벽을 세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우리가 이거를 막 WTO에 제소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죠. 예, 할 이미 말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바뀐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 기후특위는요. 하단 53%가 아니라 상단 61%를 목표로 국회랑 정부가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문 냈고요. 시민단체들도 상단 61%를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이걸 실제 이행하기 위한 시행 계획들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부의 시행 계획은요. 이제 내년에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속속 이제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50기가와트까지 늘리고 전기 수소차 보급률을 신차 기준 70%까지 확대를 해서요. 화석연료랑 내연차를 사실상 퇴출하는 그런 방침을 주무부처 이제 김성환 장관이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예산안 이제 통과된 거 보면 지금 뭐 국회 마지막 심사를 하고 네. 있지만 정부안을 보면 내년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 혹시 교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예. 들어보면 결국 기후부는 전환 부문, 예. 수송 부문, 검론 부분은 열심히 줄이겠다. 엄청, 예. 근데 산업은 참 부담스럽다. 이런 이제 큰 흐름으로 보여서 예, 좀 더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